당신은 15살이 되었을 때 나무 욕조에 벌거벗은 채 앉아 있습니다. 데뷔를 하루 앞둔 오늘 옷을 모두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죠. 3명의 선배 게이샤들이 다가와 경주마를 검사하듯 당신의 온몸을 샅샅이 살핍니다. 너무 말랐다. 한 명이 중얼거립니다. 목선은 예쁘네. 다른 한 명이 말하죠. 순결은 확인했어. 가슴이 작아서 기모노 입기 편하겠다. 또 다른 게이샤가 덧붙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화려한 기모노 속에 감춰질 당신의 운명은 주인의 채찍을 기다리는 경주마보다 시장 좌판에 놓인 생선보다 못한 철저한 상품이 되었다는 걸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게이샤로 태어나면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18세기 교토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이 되던 해 낯선 여자가 집에 찾아오죠.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듯 당신의 얼굴을 살피고 손을 뒤집어 보고 귀를 확인합니다. 기괴한 광경이지만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다음 순간 돈이 오가고 당신은 화려한 가마에 실려 끌려갑니다. 축하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들의 세계에 팔려온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지만요. 첫날 밤 당신은 이미 집이 그립습니다. 그때 스르륵 문이 열리고 지금껏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들어오죠. 새하얀 얼굴, 붉은 입술, 산처럼 높게 쌓아올린 머리까지 꽃향기를 풍기며 물처럼 움직이는 진짜 게이샤입니다. 당신이 넋을 잃고 쳐다보는 걸 그녀가 알아차립니다. 차나 좀 가져와. 이 쥐방울만한 거사. 그녀가 말하죠. 첫날부터 당신은 서열을 배웁니다. 하인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그게 바로 당신의 위치인 거죠. 다른 7살 아이들이 인형 가지고 놀 때 당신은 다리가 저리지 않고 몇 시간씩 무릎 꿇고 있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어린 시절이죠. 넉 달 만에 당신은 조용히 걷고 숨 쉬지 않는 것처럼 숨 쉬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술을 익힙니다. 너무 시끄럽게 숨을 쉬었다는 죄목으로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채로 17번이나 맞았거든요. 3년이 지나자 등이 완벽하게 굽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다리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머리에 책을 얹고 걷는 연습을 합니다. 책 2권에 물 한 잔을 더하고 한 방울이라도 쏟으면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목 근육이 작은 건물도 지탱할 수 있을 겁니다. 오후에는 샤미센 연습이 이어지죠. 손가락 끝으로 줄을 3시간 동안 튕기면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박히고 다시 피가 나고를 반복합니다. 또래 여자애들은 첫사랑의 설렘을 속삭일 때 당신은 절대 음감을 쫓다가 손톱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예절 수업이 따라옵니다. 사케를 따르는 방법이 37가지나 되고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상대의 사업 성공을 칭찬하는 방법이 23가지나 됩니다. 허용되는 대화 주제 15개와 금지된 주제 300개를 외워야 하죠. 13살이 되면 오비 매듭만 봐도 게이코의 계급과 특기, 심지어 성격까지 알 수 있어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감 선생님이 4명의 시코미를 안방으로 부릅니다. 3명은 하인으로 남을 것이고 1명만 정식 마이코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죠. 그때 그녀가 당신을 쳐다봅니다. 바로 이 아이. 다음 달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합격했습니다. 15살. 드디어 데뷔할 준비가 됐습니다. 미사다시 전날 나무 욕조에서 신체 검사를 받죠. 너무 말랐다. 목선이 예쁘다. 순결은 확인했어. 가슴이 작아서 기모노 입기 편하겠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상품이 된 겁니다. 변신의 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하얀 물감을 얼굴에 바르고 미용사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태풍에도 견딜 구조로 만들어주죠. 수백 개의 핀이 두피에 꽂히고 3개월치 월급보다 비싼 후리소대 기모노를 입고 15cm 나막신을 신습니다. 이제 당신은 걷고 말하는 국보급 보물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나무목 받침대 위에서 잠을 자게 될 겁니다. 아름다움은 고통이고 잠은 선택이거든요. 선배 게이코가 첫 공식 찻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녀가 속삭이죠. 너는 몸을 파는 게 아니야. 환상을 파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첫 번째 손님은 부유한 상인입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당신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칭찬하죠. 당신은 적절한 타이밍에 웃음을 터뜨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잘생긴 젊은 손님이 사업 모임에서 당신을 특별히 부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만 선배는 바로 알아채고 경고하죠. 마음은 우리 사업의 끔찍한 투자야. 칭찬은 돈이고 집착은 빚이라고요. 17살의 주요 축제에서 첫 동무 공연을 합니다. 샤미센이 시작되고 부채는
당신 팔의 연장선이 되고 당신의 몸은 이야기를 들려주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유명한 시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는 걸 잠시 잊었네요. 당신은 바람이 되고 비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당신은 이해합니다. 예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술 그 자체가 되어간다는 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키아의 장부에는 모든 비단, 양말, 뭐든 머리 장식, 모든 샤미센 수업 등 아주 작은 지출 내역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건 결국 다 빚이고 당신의 빚은 국가 부채와 맞먹습니다. 한 번은 빚을 다 갚으려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는데 집주인은 너무 웃어서 차가 목에 걸릴 뻔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18살이 되었습니다. 게이샤라면 치러야 하는 미제학의 의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날 밤을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남자에게 파는 거죠. 집주인이 설명합니다. 이건 전통이야. 내 빚을 크게 줄일 수도 있어.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나이 많은 사업가의 방으로 안내됩니다. 그는 당신 할아버지 뻘입니다. 그 후로 당신은 변합니다. 연이은 접대에서 살아남는 요령을 터득하죠. 사케 잔을 입술에 살짝 대었다가 화분에 몰래 비우고 자정이 넘어도 집에 가지 않는 손님들을 웃음으로 돌려보냅니다. 상대방이 3미터나 커진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도 당신이 그의 자존심을 조종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게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죠. 당신의 평판은 높아집니다.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죠. 하지만 이건 그저 멋진 옷을 입은 치료사 역할일 뿐입니다. 찻집에서 춤추는 당신, 축제에서 춤추는 당신, 밤에 후원자를 만나는 당신까지 각기 다른 가면이 있습니다. 가끔 어느 게 진짜인지 궁금해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쿄에서 온 유명 배우가 찾아오죠. 저녁이 끝나고 그가 얼마나 후한 팁을 주는지 집주인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입니다. 일주일 후 집주인은 테이블 위로 나무 상자를 밀어 넣습니다. 안에는 거북이 등껍질과 금으로 만든 정교한 칸자시 머리 장식이 들어있죠. 오키아에서 빌린 게 아닌 당신의 첫 번째 개인 소유물이죠. 20살 에리카의 의식을 치릅니다. 당신이 마이코에서 완전한 게이코로 전환되는 거죠. 빨간 칼라는 흰색으로 바뀌고 이제 당신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사업가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술에 취한 상인을 대접할 필요도 없고 손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부유한 후원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집값을 내주고 비싼 기모노를 사주는 사람 말이죠. 그 대가로 당신은 그의 비밀스러운 동반자가 됩니다. 아내는 아니지만 애인보다는 더 복잡한 관계죠. 이게 바로 게이코의 현실입니다. 28살 오키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거죠. 하지만 몸에는 빚이 쌓였습니다. 춤 연습을 하다 무릎이 삐걱거리고 몇 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죠. 그리고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당신은 적응해 갑니다. 전략적으로 쉬는 날을 정하고 모임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빠져나올 수 있는 완벽한 핑계를 만들죠. 죄송하지만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그 말인 즉 발이 너무 아파서 당장 이불에 얼굴을 묻고 쓰러져야겠다는 뜻입니다. 한때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던 완벽한 무릎 꿇기 자세가 이제 1시간만 지나면 다리에 욱신거리는 통증을 일으키죠. 몇 분마다 체중을 옮기면서도 완벽하게 침착해 보이는 기발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마치 조각상인 척하며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거든요. 저축한 돈으로 작은 찻집을 열고 명성은 엘리트들을 끌어들이죠. 당신의 조건은 협상의 여지가 없지만 어차피 그들은 따라옵니다. 당신은 그 시대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성이 됐거든요. 유명한 화가가 당신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완성된 작품 속에서 당신은 고대 전통을 담은 그림들 사이에 불멸의 존재로 새겨져 있죠. 당신은 더 이상 전통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가 된 겁니다. 40살이 되자 사람들은 당신을 쇠퇴하는 예술의 마지막이라고 부르지만 당신은 그들의 무지함을 마음속으로 무시하며 정중하게 미소짓죠. 여전히 게이샤를 양성하고 게이코의 세계를 찾는 손님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운명이 어느새 스스로 선택한 길로 바뀐 거죠.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개인실에 앉아 흰 화장 아래 숨겨진 희미한 웃음주름을 따라갑니다. 33년 전 오키아에 들어갔던 겁에 질린 7살짜리 아이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 잘 해냈어. 마음속으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변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거든요.